지금이 소중해. 안녕하세요. 성북구 와보성 FM 지금이 소중해 장남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멀리 있는 친척도 이웃만은 못하다는 노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보다도 이웃, 즉 옆에 있는 사람이 도움이 될 때가 많다고 하지요.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멀리서 달려와도 도와주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요즘엔 이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으니 그 말도 잘 안 맞는 것 아닐까요? 자, 우리 멤버님들 오늘은 친절하게 인사 나눠주실래요?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여자 운현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친절하고 싶은 하경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암동에 가면 매번 볼 수 있는, 종암동에서 가끔씩 자전거 타면서 발견되는 종암동 사람들의 여러분의 이웃, 종암동의 남자 송현입니다. 오, 네. 네, 친절이란 말만 들어도 입가에 웃음이 번지는 것 같은데요.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수다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 노래는 노래도 이웃 사촌 옥희 씨가 부릅니다. 그러길래 이웃은 사촌이라 하지요. 멀리 있는 친척도 사촌만은 못해요. 그 누구가 뭐래도 이 마음은 언제나 내 이웃의 슬픔을 내가 대신하지요. 그러길래 이웃은 사촌이라 하지요. 멀리 있는 친척도 사촌만은 못해요. 많은 것은 없어도 이 마음은 언제나 내 이웃의 괴로움 내가 대신하지요. 네, 노래 가사에 다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이웃 사촌과 얼마나 교류하면서 사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네.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가 들어와서 다시 옛날에 살던 집으로 들어왔어요. 네. 한 10년 남한테 세를 줬다가 근데 다시 단독주택이니까 그 이웃집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오. 이제 이웃 지금은 다 이사를 가셨는데 그쵸. 제가 30년 넘게 그 한 동네에서 사는데요. 지나갈 때마다 늘 인사를 했던 아저씨가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무뚝뚝한데 꼭 이분은 저한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 예뻐 보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다정하게 아침 드셨어요? 근래에 이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인사를 주고받았던 이웃사촌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출장 갔을 때 집안에 고치는 거 있으면 이분한테 부탁을 드리면 오셔서 고쳐드리고 주시면 제가 이제 떡이나 잡술 거 갖다 드리고 그렇게 잘 살가운 이웃사촌이 있답니다. 근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아쉬워라. 이제는 그런 이웃사촌이 없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정도지. 그래도 인사하는 정도도 그냥 한두 이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아파트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파트 사시는 하경님 아파트는 아무래도 단독보다는 더 살벌하죠. 그리고 자주 이사 오고 이러는데 요즘 같은 때는 더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더 가까이 하지 않으려 그러고 예, 또 알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사는 아파트에 근 20년 가까이 살았어요. 사셨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사 가지 않는 분들은 이제 바로 밑에 우리 밑에 층에 그 아주머니는 항시 이제 보면은 인사하고 반갑게 이제 서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만나기만 하면은 근데 바로 이제 2층에는 있는데 2층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사를 몇 번 왔다가 층간 소음 같은 걸로 뭐 문제 없었어요? 층간소음이 요즘에 옛날에 많이 그때 있어가지고 얘기하셨- 예 그분들 이사 가고 조금 덜해요 이제. 아. 예 그러는데 그분들도 조심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은 뭐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죄송하다, 이렇게 인사하는구나. 인사라도 하니까 좀 마음이 그렇죠. 예, 좀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요즘에 가끔 그분들이 조심한다고 하지만은 장사하시는 분들이라 늦게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소리가 나지. 예. 씻고 뭐 예, 하고 우리가 잘라고 딱 누워 하는데 있으면 왔다 갔다 하고. 천정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자다가도 깨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럴 때는 막 어떨 때는 올라가고 싶을 때도 있는데 조금 조심해 달라고 말하고 싶기도 한데 아유 참자 어쩌다 본 게 그렇겠지 하면서나 또 참고 넘어가고 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바로 아파트 말고 이제 이웃사촌이라고 이제 동네에 이웃사촌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있는데 옛날에도 뭐 얘기 조금 했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요즘에 우울증이 다시 도져가지고 아이고. 예 근데 이웃 사람들이 아무도 왔다 갔다 안 않잖아요 하니까. 요즘에는 요즘 안 하죠. 예,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러질 않으니까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혼자 밥도 안 먹고 누워 있더라고요. 큰일 났다. 오 위험한. 아, 내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신경이 쓰이든지, 예, 그래서 몇 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자식들 없어요? 있어요. 아직도 있는데. 그래도. 다 멀리 있겠지. 아니, 가까이 있는데도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손주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참 그런가 봐요. 그 마음이라는 게. 그럼 그 자식들이 세상에- 몰라주는 거 많아. 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한 끼가 마음 먹기라 그러는데 마음 맞아. 먹기에 따라서 그게 우울의 정도가 뭐 심해지거나 이렇게 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아이고. 본인이. 아, 그러니까 그래요? 교회에서 전화 오고 어디서 전화 와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작정 찾아갔죠. 그랬더니 그렇게 뭐 혼자서 이렇게 누워 있기만 하더라고요. 얼마나 좀 위험하잖아요. 그게 되게 위험한데? 예. 그래서 아니 형제간들이나 언니나 동생들하고 친하지 않아? 왔다 갔다 안 해? 그랬더니 됐다 그래.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네. 좀 그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같은 서울에 살아도 아무래도 그렇지. 자기 생활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까우니까 내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정말 이웃 사촌이다 생각하고 이제 2, 3일에 한 번씩 이제 대다보고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아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영양주사 맞고 네, 그래서 조금 죽 먹고 있더라고요. 엊그저께 갔는데 도움이 많이 돼주셨네. 뭐 해준 거는 별로 없지만은 못 먹어요. 죽을 끓여가지고 가도 못 먹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오래 굶다 보면은 막 속에서 막 이렇게 그쵸. 애욕질이 나오고 한다고 네. 못 먹더라고요. 아직 젊은데. 나보다 더 젊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네, 이제 그러니까 60 간 넘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그냥 저번 방송에서 제가 솔직히 좀 약간 우울증 이런 거 좀 치료받고 있었다고 얘기를 좀 살짝 했는데 그 불안장애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특히 요즘같이 고립된 때는 이게 일부러 나가게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불륜한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게 젊은 층이면 좀 문제가 덜 되는데 중장년층 이상부터는 되게 위험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잠깐만 과제 좀 해도 될까요, 남순 쌤? 네. 어떻게 해요? 성북구에서 네. 지금 성북구청하고 각 동에서 네. 그 찻동 우리 동네 탐정을 찾아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네. 찻동에서 그게 위기 독거 가정, 그러니까 뭐 노인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가 있으신 분 중에 좀 많이 고립돼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경인 쌤을 일부 찾아갔다 했잖아요. 그게 좀 애매할 때를 대비해서 동사무소에 그 이제 이웃분의 소재지를 좀 알려주고
그 만약에 상황을 알고 있다면 그 상황을 좀 알려주면은 그 차동 사회복지사분이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분이 만약 정신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가 심해서 만약 못 나가겠다 그러면은 그런 거 케어 이런 거 보건소 그 정신보건센터에서 이렇게 도와주고요. 그게 해줍니다. 네, 다 구청에서 요즘에 관리하나 네. 보던데요, 다. 근데 홍보가 안 되고 있다 해가지고 예. 혼자 있는 사람들한테 네. 전화도 계속 온다고 네. 그러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성북구에 있는 각 동사무소의 찻동들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직접 찾아가실 수 있는 분은 월곡동 저기 생명의 전화 복지관 옆에 맞아요. 코로나 심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다운되신 분들은 거기 가셔도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맞아요. 오늘 과제했습니다, 남순 쌤. 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이웃하고 조금 이웃이라든지 옆에 친구라든지 이렇게 조금 자주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대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그 친구도 약간 끼가 있었던 걸 좀 알아요. 그게 문제는 왜 재발이 되냐고요. 그게 그게요. 재발돼요. 제발 돼요. 예. 우울증, 조울증은 재발돼서 무서운 거예요. 예. 보통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성북동 하면 동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동? 마을동. 마을동인데 그게 바로 우물을 어. 같이 나눠 마시 한 우물을 먹는 물 사람. 숫자에 무수변이니까 네. 요거 예. 그가 한 우물을 같이 나눠 마시는 이웃사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북동이라는 동자가 쓴대요. 네. 옛날에는 그렇게 이웃사촌이 정말 가깝게 지냈는데 맞아요. 같이 하는 걸 먹으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1인 가구가 한 30% 정도래요. 전체 가구 중에 그 30% 정도가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다는 아까 혼자 살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왜 노인을 돌보는 그 기구가 있어요. 각 구마다 구청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르바이트 겸 하실 거예요 아마 그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 달에 몇 번 찾아가서 말벗도 대주고 도시락도 배달도 해주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좀 우울증에서 탈피가 되는데 아까 하 선생님이 얘기한 친구는 아예 그런 그 사각지대 그러니까 우리가 찾지 못하는 아직은 노인이 아니고. 이 사람 60이 넘어가면 되는데 이분이 이제 본인이 1인 가구라는 걸 신고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여유가 있고 이러니까 아마 이렇게 제외가 된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좀 해서 이렇게 말벗이라도 되는 사람이 찾아가면 좋겠네요. 네. 아니 근데 평소에 굉장히 활발하고 여기저기 사람이 더. 활동적인 사람인데 어느 날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러는 게 조금 그럴 수 지금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특히 이해가 안 코로나 때문에 가더라고요. 더 증폭될 코로나 수도 있어요. 때문에 갈고 싶은데도 못 가지. 만나자고 할 사람들도 못 만나지. 이제 많이 선생님은 다녀요. 어땠어요? 이렇게 장남순 선생님 엄청 활발하신데 그러니까 활동적인 분들 오늘 코로나로 선생님도 고민당하면, 예. 전화해 보니까 아주 지금 디프레이션 돼 있던데 어떤 때는 의욕이 없고 네, 어떤 때는 이게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하가 뭐 전화 딱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드리고 내가 또 찾아가고 같이 모이자 해갖고 뭘 하고 같이 마음대로 할 밥도 수가 먹고 있었잖아요. 그랬잖아요. 맞아. 근데 지금은 우리 동창들을 불러가지고 야 오늘 어디 좀 갈까 우리 못 안 돼. 나갈까 코로나 때문에 글쎄 가고 싶은데 좀 그렇다 다들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은 안 돼요. 그래요. 많이 벌써 빠져요. 2년 요즘에는. 넘었어. 억지로 그래서 가자고 그랬다가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그렇죠. 괜히 또 내가 괜히 미안할 것 같아서 맞아. 아유 오늘은 너무 심심하다 뭘 할까 집에 청소하고 빨래하고 살림하고 이거는 둘째 문제고 맞아요. 같이 서로가 엮여져 있어야지 돼 항시 맞아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연결고리가 마음이. 있어야지 돼 그러다 보니까 너무 허전해가지고 아 어떻게 사실은 오늘도 나도 카톡으로 어디 갈까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뭐 그런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전화를 해봐요. 여기 성목전 걷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 나가자고 하는 것도 혼자 나가기 싫으니까 새벽에 다니다가 요즘은 또 새벽에 안 가고 낮에 나가거든. 나는 가까운 데는 혼자 낮에 잘 가요. 다 전화를 해보면 다 일이 있어. 그리고 그냥 같이 어울려지지를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리가 이렇게 자꾸만 생기는 거야.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오늘부터 이제 많이 풀렸으니까 예, 인원 제한 다 누구는 풀리고 기준으로, 예. 하니까 근데 같이 먹는 거에 의해서 정이 나누어지는데 네, 그 풀리긴 먹지를 했지만, 못했잖아요. 풀리긴 그동안. 했지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는데 네. 어느 구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 중에 이제 먹는 먹는 거잖아요. 거. 네. 맞아요. 먹는 걸 함께 먹는 거잖아요. 아, 그걸 소셜 못하고 다이닝. 맨날 혼자. 그런데 동네 식당
식당이나 동네 부엌, 네. 공통된 부엌을 만드는 그런 데가 있대요. 아세요? 활성화돼. 성북구도 있어요. 있죠. 청년사립발전소 그 정릉 거기에 그런 데가 있고 또 저기 심지어 이제 자체적으로 동네별로 그 당근마켓 어플 이런 걸로 보면 그게 동네 소모임 아니.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코로나만 없으면은 아 그렇긴 하죠. 아니, 뭐 도시락에 싸갖고 와서 뭐 이렇게 다 나눠 먹기도 하고 뭐 이런 공원 네. 같은 데 가서 뭐 맞아요. 식당 같은 데 근데- 가서 먹기도 하고 외진데 맞아요. 식당 그런 데 가서 근데 이제 걷기 하고 먹어도 되고 그잖아요. 회사 사회도 격리 그러니까는 재택근무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이제 오늘부터 재택근무가 풀렸는데 그게 재택근무가 한 3년 가까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기업이나 일반 사람들도 다시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아.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은 게 벌써 3년째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다시 만난다는 게 나는 좀 이상해졌어요. 이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지금.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벽을 깨느냐가 이제 또 문제 하나의 관건이 되는 것 같더라고. 손에 손 잡고 벽을 넣어. 그래서 고로 이웃사촌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네. 아 이웃사촌 하니까 영화 제자리로 보셨어요? 돌아와야지. 이웃사촌이라는 네, 그런 영화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그건 너무 스릴러물이잖아요. 우리 이거. 아래층 맞아요. 우리 아래층에서 이제 주말 농장이 아니고 그 양평인가 어디다가 이제 집을 거기다 조그마한 집을 하나 놔놓고 거기서 농사를 좀 지어가지고 여름 되면은 상추가 나기 시작하면 상추부터서 풋고추 떨어질 때까지 나눠 먹었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을 정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자기가 가면 따갖고 오면은 무조건 갖다가 주는 거야. 신선하지. 못 따 먹어서 와. 남을 나눠 먹었어. 내가 나눠 먹었어. 매일 군데를 나눠 먹었어. 아, 옆에 그런 사람 있으면 좋아요. 네. 맞아요. 저희 그렇게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내가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이제 난 가끔 부치개를 잘 하잖아요. 네. 뭘 맛있는 걸 해가지고 줄라 그래도 이거를 갖다가 주면은 좋다고 그러려고 엄청 깔끔해요. 사람이. 근데 그러면은- 애기를 하나 키워. 애기를 하나 꼬맹이 지금 조그만해 한 3살이나 됐을까 지금 그래. 근데 깔끔하고 꼼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맞아. 요즘에 찝찝한데 뭘 나눠 먹기도. 그러게요. 그런 네. 생각이 먼저 들어요. 네. 그래서 주는 것도 미안해서 못 주고 내가 맨날 맞아. 배고픈 걸 못 참아가지고 맞아. 왜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잖아요. 뭐 하다못해 떡 있으면 그것도 떡. 이제 못 나눠 먹겠어. 주머니에다 괜히. 넣어 갖고 와서 이거를 저 사람 배고픈 것 같은데 운동 나가면 배고프잖아. 그렇죠. 이거를 꺼내서 주는 주면 것도 눈치 보여. 저 사람이 좋아할란가 먹을란가. 또 사람들이 먹는 데서 있는 데서는 또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고픈 줄 알면서도 물을 갖고 와서도 물도 못 주고 같이 놀아 먹을 수가 없어. 나눠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물은 완전 이제 습관이 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목을 말라 하는데도 못 줘요. 저기 나 생강 편강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 목이 많다요. 입에 달콤하고 알큰하고 매워서 물이 입에서 생겨 침이. 네, 맞아요. 그래서 목 마를 때 그걸 먹으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통해서 깨끗하게 지불하고 한 통을 주고 네. 물도 못 주고 목 마르다고. 아, 물은 주면 안 물이 되고. 어디 살 데가 없네. 살 데가 없는데 내 주머니 물을 넣어놓고도 못 줬어. 그러니까 물은 세상에 그런 세상이 돼버렸으니 네. 안 어렵겠어요 다들. 이게 주는 것도 이걸 주면 좋아라 그럴까? 그러면서 눈치가 보여요. 나도 이제 솔직히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부활절이니까 계란을 삶아서 이렇게 아까 이 그림 그려가지고는 이제 공원에 나가가지고 자전거 타는 데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줬어요. 나눠줬어요. 예. 그랬는데 그거 주기까지 집에서 생각 이거 주면은 좋아라고 하려나? 이거는 껍질 벗겨서 먹는 거니까 괜찮겠지. 그러면서 나 생각을 하면서 나 갔다니까요. 근데 다들 좋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어느 과정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이제 이게 해결이 되고 나면 우리의 벽이 깨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그러니까요. 되돌아가겠죠. 그때는 돌아가죠. 조금 시간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예, 걸릴 예. 것 같아요. 예. 네. 이건 아유. 하지도 않았는데. 예, 사람은 항상 더불어 살아야 하나 봅니다. 어른들 말씀이 좋은 일은 남이고 굳은 일은 가까운 사람, 즉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혼자서는 잠깐은 편할지 몰라도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맞아.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이웃 사촌은 꼭 필요하죠. 네. 네. 우리는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입니다. 네. 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